평범한 주의 일상에서 사시다가 아메이를 만나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업을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김희자 리더님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김희자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자 인사드립니다. 네. 주부입니다. 지금도 주부입니다. 제가 아메를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못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메 보상 너무 좋죠. 이해하고 나니까. 저는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도 살림만 했던 사람. 설거지 잘합니다. 근데 사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못하는데 꾸준히 했다는 거. 그게 답입니다. 이게 오늘 시작이자 결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하도 내가 재능도 없고, 재치도 없고, 아까 우리 김호순 리더님, 이호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순, 저는 정치를 전부 김으로 다 바꿔보는데요. 이 정도 기억이 없어도 아메가 되는 거 보면. 예, 우리 이호순 리더님 PPT를 이렇게 잠시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죠? 그래,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야, 대단하다. 아메 하는 거 너무 쉽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PPT 못 만들어서 전부 짜집게 해온 거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못 만듭니다.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해도, 안 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메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할까 싶어 오늘 아침에 유튜브도 틀어보고, 네이버도 들어가보고, 짧은 유머 들어보면 아무것도 내가 말을 전달할 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래서 전달할 게 없어서 그냥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내가 어제 전화 받던 소비자 이야기를 그냥 해볼게요. 어제 아침에 어느 소비자가 전화 왔습니다. 인사하느라고 아침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식사는 아주 과학적으로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내가 늘 했던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밥할 줄도 모르고 하기도 싫고 또 우리 시중에 있는 식품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유전자 변형이 돼서 이 DNA가 없어요. 다 파괴된 음식을 나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어요. 그렇죠? 시중에서 사는 식품이나 우리가 식사를 하는 중에 좋은 영양이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소를 아메 회사에서 만들어줘서 저는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그걸 마시고 있어. 그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널리 얘기하면 바디키와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식이섬유를 2스푼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2컵 딱 먹으면 식이섬유 엄청 구수한 거 아시죠? 굉장히 구수해요. 그거 먹고 나고 물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내 몸에 독소를 끌고 내려간다는 거 아니까. 알고 먹으니까. 그래서요, 아까 이 제품 설명을 이호순 리더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여기는요, 제품만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뭘 배우느냐? 기업의 생태를 배우는 거예요. 기업의 생태를. 그걸 모르면 우리가 계속 쏟고 살아요. 쏟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힘들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는데 잘못된 소비를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내 인체에 턱이 도움되지 않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식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거의 DNA가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다 보니 사람들의 먹거리는 많은데 우리 몸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을 채워주는 거는 아까 들어서 아시죠?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하고 생활용품이에요. 손상된 DNA를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게 암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이 자리까지 오네요. 그래서 암이가 쉬운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 한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데 생활용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너무나 거창하지가 않아. 이게 일 같지가 않지만 우리가 매달 죽을 때까지 소비하고 있는 이 소비가 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자, 이 영역을 나한테 준 거예요. 글로벌 기업에서. 65년 전부터. 나한테 조건 없이 매달 써야 되는데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고 자연이 생태계가 파괴된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근본이 암인 거예요. 이거는 사업입니까? 사명입니까? 저는 사명이라 생각해요. 사명적으로 해보세요.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재밌었어요? 재미도 말을 못해가지고. 야, 너무 크루즈 타고 싶지 않으세요? 한국 아메가 25년도 5월 달에 크루즈를 태워줍니다. 대단하죠? 저는 아메를 통해서 크루즈를 이제 두 번째 타는데요. 뉴 파운더스 에메랄드와 노자기 되신 분들 이상 이 크루즈를 태워오는데 어디서 타느냐? 어디서 타더라? 스페인?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서 적어왔습니다. 아메가 왜 이렇게 자꾸 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바르셀로나 가서 정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하다가 티니스 갔다가 몰타 갔다가 나폴리 갔다가 로마에서 아산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야 이상들은 자유롭게 또 더 즐기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타는데 이 비용이 엄청 비싸대요. 이 비용이 본사에서 말하기를 한 조당 거의 3,500이 된대요. 이 싹이 그렇게 비싸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여행을 갔어. 근데 돈 걱정하지 않아.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 그것도 최고급으로. 근데 볼거리를 그 국가의 문화를 즐기고 탐색하고 실제로 우리가 함께 그래서 그 체험을 하는데 돈 걱정이 없어. 그런 여행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은, 예?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남편 열심히 돈 벌어오라고. 근데 남편의 돈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직장을 빠지지 않고, 제 결혼하고 아메 받아들이고 나서 13년, 15년 차 제가 아메를 받아들였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하루도 조퇴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졸업식 때문에 입학식 때문에 한번 빼라 하면 절대 안 뺀 사람이에요. 오로지 회사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생각나요. 당신은 가정을 위해서 결혼해서 회사를 위해서 결혼했어. 말하지 말해. 네, 말하지 말해. 예, 그래서 그 뒤부터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하고 우리 가사 일은 내가 다 하자. 그래, 애들의 어떤 사항은 말도 안 해, 나도. 말하지 말아 했으니까.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계속 애들한테 다 투자합니다. 왜? 내가 가정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학벌이 없어서 이렇게 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살림을 하다 보니 내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학원에 의존하는 거예요. 알면서 의존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보내는 거 틀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그냥 피아노 학원에 어릴 때부터 5살부터 그 체험 학습을 계속 다녔습니다. 왜? 나처럼 살게 하기 싫어가지고. 학벌이 좋고 전문 직업이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그때 우리 때는 시치다 교육이라고 있었어요. 차가 배우는 그것까지 다 했어요. 내가 결혼하고 1년 살아보니까 너무 내 삶이 너무 피폐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가 태어났잖아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좀 더 잘 배워라. 나는 철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고 철이 없어서 안 하고 그냥 몰라서 안 하고 안 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아미는 파운드 수술까지 가네요. 왜 또 도전하면 갈 수 있는 또 핀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예, 그래 했는데, 내가 그런 평범한 삶이 너무 싫어서 자녀에게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몇 년을. 근데 그 아이들이 따라할까요? 돈만 다 날린 거예요. 그 아이들도 나처럼 꿈이 없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이 그냥 돈을 다 날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 순간에 어떤 게 왔냐 하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옵니다. 내가 왜 아미를 해야 하는가? 저는요, 잘할 자신은 없었는데,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영원히 나오는 돈을 바랬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박승희 리더님은 너무 스피드하게, 우리 정혜영 리더님도 너무 스피드하게 빨리 가셔가지고 너무 사업을 잘하시지만, 저는 느리게 거북이처럼 온 사람이에요. 느리게 거북이처럼 와도 내가 노력한 거는 남아있더라. 그래서 아메가 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더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 꿈이 아니고요. 에메랄드까지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그때 연금 수익이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제가 할 그 당시에 7천만 원. 지금은 1억이라고 말을 하죠. 7천만 원 정도 이 시간적인 자유 이런 게 나한테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거 대박이다. 이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재능도 재치도 감성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 상감이 있었어요. 그 상감이 뭐냐? 감사함이 있었어요. 내 사업인데 스폰서가 도와주네? 내 사업인데 누군가가 설명해 주네? 내 사업인데 시스템에 있으니까 시스템에서 나를 일깨워주네. 그 감사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감은 뭐냐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제품을 쓸 때마다 감동인 거예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살림하면서 굉장히 청결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빨리 왔어요. 자, 일반 제품을 하면 욕조에 사용하거나 거실을 닦거나 암의 에롯이 사용하기 전에 굉장히 이 미세먼지 그게 이렇게 눈으로 잘 보여요. 근데 우리 에로시를 닦거나 우리 포밍젤을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에서 쓰면 세면대나 욕조야 그게 세제 찌꺼기가 눈에 안 남아요. 눈에 안 남습니다. 싹 씻겨 내려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생오염 제오염 부착 방지제. 예. 예, 그렇게 생분해가 잘 되는 거예요. 24시간 이내로. 여기서 배운 대로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맞아요. 근데 그 첫째 감사가 있었고, 스폰서님에 대한 감사. 왜? 감사가 있었고, 두 번째 제품에 대한 감동, 세 번째는 감탄한 게 있었어요. 왜? 나를 계속 자극해 주니까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극. 암의 사업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구조조정 안전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나?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요, 단지 제품만 배우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복귀시킨다는 데 김미자를 다시 복구시킨 거예요. 여기서 기업의 생태도 배우지만 김미자의 생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해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첫 번째 꿈이었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나니 이미 섭이돼서 다이아몬드 되기는 쉽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긴 더 쉬워요. 아메가 갈수록 쉬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왜 생활 소비로 재테크를 하다 보니 이 눈으로 그동안 내가 사업에 감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스폰서님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자꾸 과거에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되짚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내려놓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현재를 살 것인가, 미래를 살 것인가. 저는 일회성 남편의 수입은 일회성 수입을 매달 가져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항상 수입 부족해. 제가 생활해보니까.
항상 수입이 부족했어요. 남편이 월급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나한테 봉투째 그대로 계좌 이체를 다 해줬지만 그걸 가지고 저는 굉장히 알뜰하게 살림을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세월이 가면 나아져야 되잖아요. 호봉은 올라가. 근데 이상하게 돈이 부족해.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준 게 있잖아요. 가볍게 마켓 책에 그 깨달음을 줬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그 책 안에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 삶.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여기서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김민정 30대에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하루를 빡빡하게 살잖아요. 그럼 현재 돈은 버는데 미래 돈은 못 벌어요. 왜냐? 미래 돈을 버는 시간을 나한테 주지 않죠. 미래 돈이 뭐냐면 미래 트렌드 파악하고 미래 준비하고 10년 후에 내가 써먹을 여러 가지 스킬이나 공부를 내가 나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현재 내가 돈 버느냐고 80% 시간 써. 20%는 밤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40대 때 내가 쓸 수 있는 커리어를 지금 20%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꿈을 이룬다는 건 내가 던진 거 가서 내가 죽는 걸 꿈이라 그래요. 내가 안 던져놓으면 미래 아무것도. 그렇다면 내가 5시간 동안 공부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를 안 부르고 그걸 미래도. 만약에 그걸 돈이라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현재 열심히 일하는 건 현재 돈을 버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건 미래 돈을 버는 거죠. 자, 열심히 재테크 공부 같은 거 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100만 원이라도 가치 있게 또 잘 저축도 하고 가치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재테크 공부에 투자해. 자기가 풀어놨네, 자기 미래를. 그 보면 자기 인생을, 미래를 하나도 안 풀어놓고 풀리길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안 풀어놓으면 우울할 테니까. 간단한 거죠. 네, 많이 도움되셨죠. 저는 이렇게 남편이 생활을 해결해 줄 때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새해가 항상 오면 해마다 새해는 오죠. 그 많은 분들이 나보고 무슨 말을 하냐면 해돋이 보러 가자. 강릉을 가자, 어디를 가자. 각 위치에서 막 해돋이 보러 많이들 가세요. 근데 저는 아메 비즈를 만나고 나서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이 자리가 제 마음의 해였어요. 이 자리가 나한테 희망이었고, 이 안에서 내 마음이 해가 떴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나를 해떡 해주는 곳은 바로 여기더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 어떤 일이 있어도 출근하듯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의 규칙을 지키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 나만의 규칙이 뭐냐.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별것도 아닌데 그걸 꾸준히 하시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꾸준히 했어요. 아침에 어문을 들으래요. 시스템에서. 그 어문 들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걸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제품을 그냥 쓰지 말고 애용을 해보랍니다. 어떻게 좋은지 느끼면서 써야 된대.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것도 순수하게 따라합니다. 그럼 내가 써보고 좋으면 옆에 지인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냥 공유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업이 네트가 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떻습니까? 항상 낚싯줄 하나를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물고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계속 잡으러 다닙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뭘 합니까?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물을 계속. 근데 우리 수입은 어떠세요? 기가 막힌 게요. 1차 노동을, 그 노력을 대가를 하면 그 노동이 권리소득으로 연결이 돼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기가 막히게. MR을 되면 우리 주식 배당금처럼 배당금이 연말에 또 들어와요. 1차 노동을 이렇게 그 공유 경제 시대이긴 하지만 이 좋은 감동을 자연스럽게 감동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그게 아메이가 주는 일반 시스템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일반 직업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몸값에 따라 전문이냐 뭐 노동에 따라 시간당 임금에 따라 돌려받는 페이가 그달 계속 받지만 그게 내 노동력의 한계거든요. 그 노동력이 계속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해돋이를 저는 여기서 항상 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밝았고 용기도 얻었고 희망도 얻었고 그 희망이 계속 용기가 나면서 제품의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공유하려고 애를 쓴 것밖에 없어요. 뭐 직장도 애를 쓰잖아요. 난 집에 살림에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힘들었는데 아메만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아메 하면서 직장이란다. 저는 직장이 살림이었잖아요. 살림하는 걸 옛날에는 시간을 어디서 뺐냐면 서랍장에 양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짜증나는 스타일인데 보기보다 좀 다릅니다. 깔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배웠어요.
배운 걸 나한테 대입시켜서 내가 실천한 게 밖에 없다. 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그만두거나 하다가 자꾸 정체되거나 하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뭘 갖고 있냐면 삼불을 갖고 있어요. 삼불. 자꾸 불평을 가져요. 과거에 대한 불평,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표정이 좋아야 복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표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예, 감정에서 오는 거죠. 자기 감정은 감사가 될 때는요, 표정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들어올 때는. 그 감사 때문에 우리 사업은 되게 돼 있어요. 그 감사 때문에 사업이 절로 돼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남편가 돈 벌어주니까 나는 생활, 아메를 할 수 있어, 감사.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지만, 내가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감사. 예, 내 일인데 우리 스폰서님이 아서 한마디 해주니까 감사. 아니면 나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삼감만 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파운드 수석이 본사에서 너무 돈을 많이 줘서 지금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갑 터지게 나옵니다, 지금. 어디서 김민자가 살림하던 사람이 이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어디서 우리 작은 집 하나 사요, 연말 보너스 받으면. 안 사네. 서울 말고. 안산에 작은 집, 빌라 한 채 살 수 있어. 한 채 작은 칸 하나 살 수 있어요. 20몇 평짜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열심히 하는데 가난한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95% 요 안에는 돈이 내 시간 갖고 싸움이라고 늘 배워서 알아서 저는 이 근본적인 원리가 이해가 됐거든요. 이 근본적인 원리가 이해되니까 우리 시스템 사업 사학과 예, 자산이 내 돈을 벌게 한다. 시스템이 나의 돈을 벌게 한다. 나는 뭘 하느냐. 공유만 잘하면 된다. 내가 잘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계속 하다 보니 우리 소득은 서울은 워낙 비싸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기도 쪽에 가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산 1호를 거의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정점을 찍었어요. 서울 경기 지역이.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AI가 발달해가지고 직업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메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조건 없이 전 세계 좋은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준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노력이 많이 할수록 자기가 이긴 거라. 많이 나눌수록 이긴 거라. 채워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나눠줘야 채워집니다. 대부분 돈이 없다고 딴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많이 나누어 보세요. 채워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 이 시스템이 나의 돈을 벌게 만들어준다. 예,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이 끊임없이 나를 키워주는 일을 하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끊임없이 나를 키워주고, 끊임없이 나의 수입은 커질 수 있는 돈이다. 자, 이게 이해됐는데, 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 파트너분이 이 말을 한번 했길래 내가 재밌어서 올려봤습니다. 자, 직장인이라는 죄로 다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파트너분이 이거 올렸던데 처음 읽었거든요. 저는 검색하는 걸 절대 못하고 안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따라 하니까 회사라는 교도소에서 사무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조직이라는 재수 맹단에 올라서 정장이라는 재수복을 입고 업무라는 벌을 받아서 대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대. 자, 이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대요. 자, 널 빵을 잡을 거냐. 내 마음의 열쇠를 열어서 위험 없는 21세기 사업을 시작할 거냐.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 빵을 널 잡더라 이거죠. 이 빵은 순간에 생활은 되지만 삶은 바뀌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라는 생활 속에서 살림만 하던 김미자가 이 열쇠를 잡고 열어서 이 도대체 사학과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때 아메 사업이 우리 스폰서의 아메 사업이 뭐야 했더니 본인도 몰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본인도 모르고 좋은 것만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메 철학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 되는 거죠. 시행착오는 수없이 많이 했죠. 예,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이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그래 하는데 내가 쓰는 게 사업이에요. 그냥 내가 쓰고 건강해지는 게 사업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봤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생의 욕망에 저는 진짜 잘 살고 싶었거든요. 주부로 있었지만 일반적인 노동 수입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생의 들판에서 무엇을 위안 삼아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생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석본스님 메시지가 왔습니다. 2년도 세월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면 끝인데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 플랫폼 아메 비즈니스에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관계가 연결의 기반이 되어 나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일이래요. 어차피 누군가 차를 마시고요. 어차피 누군가를 만나고 다니고 어차피 내 지인분들 그냥 만나서 지나가는 분들이에요. 제대로 배우니까 이걸 내 사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나만 좋아지느냐 그분도 좋아지는 거죠. 제가 말의 타박이가 돼가지고 경상도 타박이에 대해서 잘 들립니까? 우리 그 박성영 리더님처럼 예쁘게 막 여성스럽게 막 예쁘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거 양해해 주시고요. 이 최근에 놓은 거 그냥 다 아는 내용이지만 희망퇴직을 받아라 잘 나가는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SK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연금이 줄어들었다. 기초연금이 대폭 감면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아메가 대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 직업의 수입의 패턴을 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메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구간이 어려운가요? 저는 이 구간이 어렵다가 아니고 내가 이해하고 변화하고 이 작업이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뭘 합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분명히 밭가리를 먼저 합니다. 토양 관리를 먼저 합니다. 그 안에다 퇴비를 하고 밭가리를 하고 흙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난 후에 씨를 뿌리고 씨 뿌리고 나서도 또 뭐 합니까? 주변에 잡초를 많이 걷어줍니다. 토양이 좋을수록 잡초들이 많이 웅성하거든요. 그 농부님들이 그 제초제를 쓰는 분들은 요즘 태반이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엄마가 와서 맨날 밭으로 호미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인 거지 이 부분이 그 과정인 거지 어려운 과정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싹이 난다. 그리고 파운드 스피트 여기가 꾸준히 하고 나면 저 나름대로 저는 항상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누구나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 기간을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마음이 안 들어요. 마음 자체가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기만의 내적 갈등에 의해서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고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준비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미래 대안이 된다는 걸 이해되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 수입은 계속 이 곡선을 올라타게 돼 있습니다. 각 직업별로 수입의 패턴을 잘 이해하시면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의 한계 될 때도 있습니다. 자영업은 유행을 많이 탑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많이 유행을 탑니다. 그 직장은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아메 비즈니스는 그게 없죠. 아까 얘기한 절대평가. 노력이 쌓여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수입은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했거든요. 3% 6,000원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노력이 모여서 파운드 수습까지 왔습니다. 세월 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해되는데 왜 아메가 헷갈릴까? 이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었어요.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들 꿈꾸고 계실 겁니다. 나도 나가서 자영업하면 한 300은 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인지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300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조사 결과 나가시려고 그랬어요? 나갈 생각은 안 했지만 정말 저희 차장 부장을 비롯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한번 했는데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소리를 해주시죠. 예. 자, 이 자료는 국민연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어떤 금융회사도 아닌 거고 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자료를 수집했는데 지금 결과가 좀 충격적인데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는 사람이 44.7%.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20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걸 다 합쳐봤자
80%가 겨우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18명. 나머지는 지금 혼자 이 최소 임금에서 조금 남는 수준 돈 버는 것밖에 본인 인건비도 잘 안 나온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자영업을 하려면 이제 돈을 투자를 또 해야 되고, 뭐 직원도 고용할 수도 있고, 물론 본인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투자까지 되는데도 결국에는 돈이 100만 원 미만을 버는 사람이 절반이다. 그러면 이거 쉽게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다루겠다. 이러면서, 사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쭉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답을 보냈습니다. 그 답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자본금 모아서 지난해 족발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두 달에 하루 쉬면서 종업원 없이 가족과 함께 정말 힘든 1년 6개월을 보냈고 결국 접었습니다. 제 경험이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런 글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전화를 직접 드려보고 오늘 뉴스톱10하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자, 김재민 씨입니다. 제보자 김재민 씨 지금 창업하다 접은 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많이 힘드신 모양입니다. 안녕하시지 않은 건지 지금 전화 연결은 돼 있다고 지금 PD가 연락이 왔는데 자, 김재민 씨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분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2달에 하루 쉬었다. 그리고 또 종업원 없이 가족과 함께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진짜 몸을 불살라가면서 일을 다 했는데요. 예. 지금 돈이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전화 네. 연결은 지금 안 됐는데 이분 어떻게 돈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안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초기 창업 비용이 이분도 좀 많이 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은 좀 적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더 들어가는데요. 이제 예. 이분의 실예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리금이라고 하죠. 생판 모르는 건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게가 있다, 목이 좋다 그러면 그 가게에 들어가면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권리금 5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보증금이 3천만 원. 그리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금 가맹점에게 부과를 합니다. 네. 그 비용이 7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기본적으로 상가를 임대했기 때문에 월세를 190만 원. 그리고 식자재는 700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한 달에 2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을 따져봤으니까 1,300만 원이었고 평균 수입이 고작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이 초기 비용이 보니까 1억 5천이나 많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었고 결국에는 매출 한 1,300만 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 비용 다 떼고 나니까 2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그 44%보다는 나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 한 달에 2번밖에 못 쉬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자, 지금 김재민 씨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다시 연결이 왔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재민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네. 예, 아유, 힘들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지금 사업을 하시다가 접으신 건가요? 예, 올 5월 달에 접었고요. 예. 지금은 아는 지인 선배 일 잠깐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럼요. 지금 어떻게 찾은 자유인데요. 예. 아니, 그러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우리 지금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그만 조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밋빛 꿈을 꾸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게 하면서- 많으셨어요? 예? 힘든 게 너무 많으셨습니까? 일단 쉬지를 못하니까 제가 작년에 6번밖에 못 쉬었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수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고 처음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말했던 거하고 너무나 틀려서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하고 후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는 매출이 이 정도는 일어날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400, 500 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매출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죠. 한 이유가 800 뭡니까? 정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식자재를 다 그 프랜차이즈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 일례로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똑같은 물건을 거의 저희한테 한 3배 이상의 비용을 부과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렇군요. 예.
자, 그럼 결국엔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업체, 그러니까 모기업이 많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것들을 하려면 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뭐 예전에 제가 알던 분한테 한 1년 정도 일을 배운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건 또 조금 뭐라고 해야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냥 스스로 제 힘으로 좀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프랜차이즈를 좀 한 달 동안 고르다가 선택을 했는데 그게 최고의 악수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을 접으셨다고 하는데 힘을 내시고 다시 재기를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민 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영업의 현실을 잘 이해되시죠? 정말 어려운 게 자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자영업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돈을 넣고도 내가 스스로 고생해야 되고 또 스스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걸 점포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할 수가 없다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미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 한 30년 하신 분, 보험이나 영업을 한 30년, 20년 하신 분, 아메 10년 이상 하신 분,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일, 일반적인 뭐 직업에 다양하게 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결과가 아메가 제일 좋아요. 아메 하시는 분들이 끝이 좋아요. 네,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를 하면서 자산 소득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관리 잘하는 것도 자산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 생각도 관리고 감정 관리도 자산이고 건강 관리도 자산이고 지금 어차피 흘러가는 세월을 조금씩 모아서 미래에다가 아까 김미경 강사님의 메시지처럼 미래에다가 계속 저축하는 거죠.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 연결이 돼서 수입으로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메라는 걸 만났다는 자체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축복되신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100%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주는 사람, 지켜주는 분은 저는 특별한 것도 없지만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메 회사가 너무 좋은데요. 경영 원칙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환경 우선 원칙. 예, 환경 우선 원칙,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그 다음에 품질 우선 원칙. 품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소비자 우선 원칙.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시중에 똑같은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아메 제품이 품질이 우수합니다. 거품이 없는 거죠. 그 4번째는 트렌드에 맞다. 21세기 트렌드에 딱 맞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 직거래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쓰고 너도 쓰고 같이 함께 필요에 의해서 썼는데 각자가 자기 필요에 의한 만큼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일반 유통이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아메 경영 정책이 저는 이 4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메에서는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데 여의도의 3분의 1 면적. 화가 났습니까?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잘못해서 저래도 아메가 되니까 더 잘해야지 생각했습니까? 예, 아니 저렇게 버벅거리도 아메가 되는구나 그 생각하고 가시면 이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미시건주 에이다 우리 공장에 보면요 굴뚝이 안 보입니다. 굴뚝이. 그렇죠? 우리 건물에 일반 우리 공장들을 보면 굴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굴뚝이 올라가고 매연이 엄청 나오지만 우리는요 아메 본사에 가면은 화장실에도 아메 이스프린 정수기가 달려 있어요. 곳곳에 공기청정기가 들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 우리 복지에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정수기 물을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분들을 봤어요. 직원분들. 우리 화장실 한번 같이 다 따라 보실래요? 한 개 더 사가지고. 예, 아니, 우리 정수기 이스프린 물로 마실 때 부드럽긴 하지만 세수를 해보면요. 한번 해보셨어요? 굉장히 얼굴이 미끌미끌해요. 부드러워요. 그 제품을 자꾸 어떻게 좋은지 느끼려고 애쓰다 보면 이 사업은요, 그냥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지 짐승을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연스럽게 감동을 얘기하면 그냥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쉬운 사업을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이게 또 왜 나옵니까? 잘 눌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회장님의 두 분이 계시고요. 인간 중심의 판매 네트워크 아메이 플랫폼 사업이다. 시간 없이 회사 좋은 줄 아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수익 구조는 풀어야 되니까. 그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나가 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나가 있는데 다 나간 국가마다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남의 회사가 이렇게 가진 설립부터 해서 이렇게 직접 판매 회사로 405 직접 생산하고 연구소가 있고 950의 과학자 연구진이 있고요. 이 특허 출연 중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원료부터 직접 생산까지 이렇게 신문에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메이 회사가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걸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또 회사 신문이 나왔냐. 철저한 농업, 이 관리로. 우리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9%대 이 농장을, 이 미국을 한번 갔다 왔어요, 자비로.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이렇게 좋은 제품은 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까다로운 성향이 좀 있는데 집에서도 옛날에 멸치를 베란다에 말려서 절구통에 찧어서 우유병에 타먹인 사람이에요. 그래 칼슘제를 섭취를 하고자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암에 칼슘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지 공부를 해보니 내가 전부 헛수고를 했더라고. 무지 때문에 헛수고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암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빨리 배울수록 복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자연을 이런 자연 생태계가 자연이 다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야 되죠. 저는 누텔리라이트 책을 읽어봤지만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나니까 평생 소비도 하겠지만 전달하는데 책을 자꾸 읽으면서 이거 사실이다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회사 철저한 과학은 나아가고 자연과 과학의 만남이 우리의 암이다. 자연만 있어도 안 되죠. 기술이 있어야 되죠. 또 과학은 있는데 자연이 없어. 이 철저하게 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계 1위를 달리는 거예요. 1위도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반에서 1등해서 막 자랑하고 다니죠. 학년에서 1등해서 더 자랑하고 다니죠. 학교에서 1등했다면 아멘은 전 세계 1위라도 감이 없어. 전 세계 1위인데도 유지하고 있는데도 감이 없어. 그 감이 없어서 우리가 사업이 느린 거예요. 1등하기 만만치 않거든요. 유지하기는 더 만만치 않거든요. 전 세계를 지속 유지한다는 거는 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유기농 인정, 경작, 방법 모든 부분에서 다 수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딱 게을른 분이 계신데 게을러서 우리 세탁세제를 샀어요. 그분이 사가지고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돌리지를 않은 거야. 세제를 넣고. 근데 옷을 입으려 보니까 옷이 없어. 세탁기 넣어보니까 그 안에 빨래가 들어있는데 물이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물이 너무 깨끗하대. 다 정화가 돼서 그 안에서 정화가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빨래를 돌려서 넣으려고 주머니 손을 넣었더니 아이 옷에 주머니에 씨앗이 있었는데 싹이 나 있더래요. 생분해성 세제. 예, 전혀 자연의 생태계를 문제를 주지 않는 제품. 이거 바로 산 증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그죠? 이 DNA 손상된 것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 이게 사명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일로 해야 됩니까? 이제 사명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족 무조건 쓰게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이웃한테, 친구한테 만나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프린 정수기 너무 좋죠?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좋은 건지 아니까 요거 하나 정 항목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우리가 암에 이스프린 물을 먹었더니 미네랄 음용을 했더니 적혈구 이 뭉쳐있던 적혈구 풀리더라. 예, 너무 대단한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NSF 신종 오염 15종 모든 것을 다 잡아주는 거는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스프린 정수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건강한 물을 먹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기청정기 대단하죠. 저는 공기청정기 테스트를 아파트 베란다에 놓는 게 아니고 베란다 입구에 놓으면 채광이 들어오면 우리가 청소기를 안 되는 먼지가요. 우리 공기청정기 따라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거기 청소기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돼요.
그래서 방방마다 정수기란다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염증 때문에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염증에는 급성염증이 있고 만성염증이 있는데 그 미세 염증이 쌓여서 만성염증으로 돌아가죠. 그 만성염증은 자각정세가 없어요. 이미 자각정세가 오면 늦은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집에서 우리 공기청정기를 자동으로 해놓는데 이불을 밤에 자면서 이불을 발로 들썩이거나 아니면은 거실에서 조금 움직이면 휑 돌아가요. 그렇죠. 그걸 내가 안 해놓으면 내가 자면서 호흡으로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만성염증이요. 모든 병의 질환이 됩니다. 그게 온몸을 세포로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변형을 시키고 손상을 시키고 자가 면역 질환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제가 말을 지금 대배 버벅거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질환을 이게 심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도 이게 미세염증, 이 염증 때문에 오는 그 치매가 있답니다. 치매가. 어디까지 오냐. 루마티스 관절염도 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이 집에 공기청정기가 방방마다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 내가 제일 귀하고 우리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제일 귀하기 때문에 미세염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급성염증은 순간 부러지면 바로 붓거나 부어오르거나 통통 붓거나 막 빨갛게 오르거나 통증이 옵니다. 그거는 시간 지나면 서서히 나을 수 있지만 이 만성염증은 자각정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자기 병을 이 만성염증으로 돌아가는 줄도 알면서도 안 하기도 하고 자각 정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 알레르기 재단 모두 인정받은 거고요. 0.002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도저히 청소가 안 되는 걸 공기청정기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이러니까 김 기자가 아까 어떤 리더분이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입니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냐면 이 공기청정기고 정수기고 아메 뉴트리라이트 제품이고 이 안에서 긍정으로 생각하고 예, 우리 더블엑스 손상된 DNA를 계속 회복시키고 있으니 하중에 의해서 처짐은 있지만 피부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잡아줬다. 예, 이런 겁니다. 예, L400 쓰시는 분, 자 나이가 드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쓰시는 분들 다리에 하지 전맥이 있는 분들 뭐 많죠. 예, 그래 열심히 낮에 서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학교 선생님분들, 서서 일하는 분들, 막 다리가 잘 때 아리는 분들 이거 써보시면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예, 이 세제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진다는 거, 머리,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숱이 나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이 가이드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김치를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저는 김치를 암해하기 전에는 집에서 항상 내종을 담아서 집에서 먹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종갓집 개낭을 다녀오고 나서는 그때부터 김치를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일 좋은 원료로 가지고 이게 배추 김치를 담아서 딱 준비되어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버무려서 바로 아이스팩으로 해서 바로 전달됩니다. 이번에도 파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파김치를 출시되자마자 6폭을 먹었어요. 한 번 사면 3.5kg인가 2봉지 사야 되죠. 그걸 6봉지 먹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 사이에 얼마 안 됐는데 파김치가 맛있어가지고 우리 제품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유산균이 싹 들어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요즘 속 안 좋지? 헐, 잠도 잘 못 자고? 어떻게? 네 똥이 다 말해줘. 비만인 사람이랑 마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이적으로 많은 미생물이 있어.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 없듯이 그쵸.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분석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는 너무 좋은 상태로 계속 가 있는 상태라서 HEM 지요셉 대표님과 한국암의 해부보로 우리 건강의 토대가 되는 장 속의 미생물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변뇨 검사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제공해 줍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핫할 거예요. 미리 너무 뜨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르답니다. 개인 맞춤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 개인 맞춤형 유산균으로 공급해 줄 겁니다. 제가 검사를 했는데요. 저는 그 사이즈 싹 다 끝으로 넘어갔어요. 왜? 암에서 배운 대로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식습관을 조정하려고. 우리가 아까 염증이고 무슨 병은 어디에 있어요? 치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우리 냉장고에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배우다 보니 내가 조심하고 계속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다.
자, 이렇게, 자, 아메 회사에서는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요. 나는 이렇게 정부 공유를 통해서, 이제 21세기 트렌드에 맞는 제4의 물결, 공유 경제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생산해서 유통해서 한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빨리 가야 됩니까? 11시에 끝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원래 강의 못하는 사람이 오래 한대요. 그래 알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통의 거품을 다 빼서 우리는 우리 소비자한테 돌려줍니다. 아메 회사가 직접 판매가 직접 사용하는 거, 직접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 근데 회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DC 택배가 되고요. DC가 되고요. 환경평가제가 제도가 되고 소비자 만족 보조인데 6만 원 이상 보너스 여행의 기회가 됩니다. 자, 이걸 조건 없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메 회사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돌려줍니다. 어떻게 돌려주느냐? 어차피 쓰는 거 바꿔 쓰고 공유 연결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나도 돌려받고 이런 개념인데요. 수익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필요에 의해서 20만 원 썼습니다. 자,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친한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들어서 말했더니 바로 거절을 받았고요. 니나 하라 해가지고 내만 했고요. 하라는 게 아니고 써라 했잖아. 내가 그랬더니 좀 이따 쓰더라고요. 꾸준히 하니까. 예, 꾸준히 하니까 썼어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썼고 누군가에게 전달했더니 이 말을 복 있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이 감이 알아들어. 자기가 쓰고 자기 가져간다니까. 이분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썼는데 이분은 나보다 전달을 더 잘하네. 2명에게 전달해버리네요. 그래서 본사에서 봤더니 나 중심으로 20만 원 쓰는 사람이 4명이서 80만 원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 80만 원에 대한 그 표에 의해서 6%를 돌려줍니다. 68에 48, 4만 8천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돌려주는데 내가 알린 이분부터 돌려줍니다. 나부터 돌려받는 게 아니고 아메 회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달하고 내가 더 좋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가 더 좋아진다는 걸 이게 분명한 수익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노력하고 나보다 더 재능 있고 나보다 더 이상이 크신 분이라서 나는 당신한테 끝까지 이걸 알게 해주고 말 거야.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 이분이 씁니다. 그래서 이분 전달하고 나는 얼마 받았느냐. 이제 여기는 PB로 계산된 거고요. BB로 따지면은 이제 이분은 각자 아메 회사가 각자 노력한 만큼 아메는 제일 늦게 시작한 분부터 돈을 돌려줍니다. 20만 PB는 6천 원인데 BB로 돌려받았을 때 10,000원이 들어옵니다. 10,000원씩 들어옵니다. 여기 나라는 사람은 이분은 얼마 들어오냐. PB로 따지면 24,000원인데 얼마를 돌려받느냐. 이렇게 41,520원을 돌려받습니다. 자기 필요한 거 쓰고 두 분하게 노력의 대가를 중간 유통의 업자들이 가져갈 걸 그걸 우리 적립을 해놨다가 우리 개인에게 노력한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기가 막힌 구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나의 수입을 손을 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계속 함께 도와주잖아요. 비전도 주고 가치도 주고 나의 성장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방법도 가르쳐줘. 방법도 가르쳐주면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또 만들어주기도 해. 이런 일은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폰서는 얼마 가져가느냐? 12,000원을 가져가고요. 이 수입이 스폰서가 없어도 내 수입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수입에는 문제가 없다. 아메 회사 손을 잡아도 내 수입에는 문제가 없고 이대로면 이 모양의 수입은 가져갈 수 있다. 그 대신 스폰서님 계실 때 훨씬 나한테 유리한 점이 많다. 경험을 계속 공유해 주고 용기를 주고 같이 함께 해 주시니까. 자, 그래서 아메는 스폰서가 무관한 사업이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에디슨 마케팅 상을 수상받은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 거라는 인정이 드나요? 저는 여기서 내 거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저는 알고 계시지만 스폰서님이 친언니입니다. 친언니지만 언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내 일이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보상받기 때문에 저는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마음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나는 부끄러워서 말 못할 때 스폰서님 한마디 해주면 그게 내 사업에 도움 되잖아요. 그 도움의 감사를 알기 때문에.
암에 하기 전에는 많이 말 안 듣고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안 맞고 막 이러면 대들고 막 이랬지만 암에 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왜? 이거 내 사업인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거 내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겠네. 물론 도와는 주려고 하지만 더 기분 좋게 해서 오게 만들어야 되겠네. 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가면 빨리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스폰서에 무관하고 상관없이 내 수입이 많아지는 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초기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3% 전달하고 내가 필요해서 쓰고 조금씩 전달했을 때 9%가 만들어집니다. 이 9%는 120만 PB가 되는데요. 10만 8천 원인데 각자 나누기해서 다 빼주고 나면 나한테 9만 원이고 PB로 계산하면 15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이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이 돈이 매달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150, 200, 300이 드는 돈 아닙니까? 그죠? 이게 누적돼서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재테크, 다시 투자돼서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확장을 시켜볼게요. 선물도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브론즈 빌드 구조로 아까 브론즈 파운데이션 건물 3개를 에메랄드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커지고 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세월 속에선 소비자는 많아지고 또 내 경험이 많아지고 또 뭐가 많아집니까? 그 소비자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서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말을 믿고 꾸준히 하면요. 변화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400만 PB가 15% 계산되고 소비자 군단이 모이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인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나누게 해서 나눠주고 나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100에서 150만 원 들어옵니다. 예, 브론즈 빌더에 선물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큰 수입의 선물도. 100만 원, 150. 제가 경기도 지역은 약간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이 좋다 얘기하면서 임대 소득을 받고 싶은 게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점이고 원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빨라요. 우리 안산 그쪽이 약간 시골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30평, 35평의 임대비를 받으면 그 집값이 5억, 6억씩 해요. 7억도 하는 데도 있어요. 받으면 거기서 임대비로 받는 소득이요. 아까 얘기한 100만 원, 150에서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6억을 투자하고 150 받는 거예요. 6억을 투자하고. 다이아몬드 가는데 6억이 투자됩니까? 6억이 투자가 6천만 원도 안 되고 600만 원 자기 어차피 경비만 쓰는 거지 자기 생활비에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거고 다른 거 투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새 건물을 올리고 있잖아요. 새 건물이 나중에 커져 나가면 에메랄드가 돼서 뭐가 됩니까?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그 약 1억의 돈이 되는데 이 새 건물이 커지면서 파운더스 PT를 가면 수입이 월 150에서 적게는 최하 150이고요. 250 정도 됩니다. 그 1년 나누기 했을 때 수입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대로 모양대로 갔을 때. 23%의 캐시를 돌려받으면 이 모양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시작 초기에 내 사업으로 스폰서의 안내에 따라 시스템 접목이 돼서 이게 하나 실천을 하게 되면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 쌓일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돼서 파운더스 PT가 되면 이 정도 수입이 되고요. 개인에 따라 연말 보너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반복 구매가 일어나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월 수입이 이 정도 되면서 사이드 볼륨으로 이렇게 약간의 퍼센트 분들이 계시고요. 약 1억 원의 자산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꿈이 이거였어요. 이게 꿈이야. 이게 목표였어요. 이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내 꿈이었지만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게 목표였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그분도 자기가 이해된 만큼 소비자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또 그분이 처음에는 내가 지점이다가 본점이 되죠.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지점인 것 같은데 본점이 돼요. 예, 내가 기둥만 돼 있으면 가지는 얼마든지 펼칠 수 있어요. 자, 수입이 많은 수입이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수입은 끊임없이 커져 나가는 게 우리 네트워크의 노력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명이 전달됐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면 파운드스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FPT가 레거별로 6명이 나왔을 때 수입은 약 2억 원이 넘습니다. 연금이 자유가 있습니다. 복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 수입은 끊임없이 커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내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제일 작은 수입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금 나는 계속 커져 나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있고 그게 또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3% 때도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시작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거밖에 없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자, 이렇게 수입이 커져 나갑니다. 이와 같은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서 이 큰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규칙을 정해놓고 전 하다 보면 이 작은 게 모여서 큰 성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메 보너스에 주는 원리는 첫 번째는 1차 소득에는 많은 분들에게 제품과 회사를 공유한 보너스가 되고요. 2차 보너스는 공유한 그분이 가르칠 수 있게 가르친 거에 대한 보너스가 2차 보너스가 있고요. 3차 보너스는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친 거에 대한 3차 보너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메 보너스가. 예, 그래서 제가 아메를 통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너무 많이 여행 다녀가지고요. 정말 저는 우리 한국에도 갈 데 많은데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삿포로를 보내줬죠. 스키를 탔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갔고요. 이 헬기를 타고 이 공항을 투어를 했고요. 크루즈를 타고 여기를 투어를 했습니다. 그게 다 비용이 얼마 될까요? 비용이 얼마 될까요? 평범한 주부가 설거지 하던 사람이 아메를 만나가지고 꾸준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다 줬고요. 이렇게 스키 타는 모습이고, 이번에 스키 갔을 때 스키 보트 탄 거예요. 눈썰매장에서. 자, 그래서 아메이는 자아실현이다. 생애 욕구, 상위 욕구. 생리적 욕구에서 저는 생리적 욕구도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인데 아메 비즈니스를 만나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자아실현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된 거예요. 예,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누구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너무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정영 리더님하고 박윤정 리더님 좀 빠져서 아쉽긴 한데 이번에 어디 가서 단체 사진 찍은 거 하면 우리 시너스트 리더님,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입니다. 대단하시죠? 여기 리더님들께서 우리 사업을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무 멋진 분들이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날 되십시오. 마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하지요. 시작할 때 초심을, 열중할 때 더 열심, 끝까지 해낼 때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세 가지 마음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 듯 합니다만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때 초심으로 돌아가시고 시련이 닥치면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늘 내가 지킨 원칙을 끝까지 해내는 분이 되시면은 이 보상은 끊임없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조금 막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시너스트 그룹이요. 워낙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특히 우리 박성인 리더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정상수 리더님,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갑자기. 예, 우리 정인 리더님,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리더님들이, 우리 사업을 서로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서로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요, 우리 모두를 다 성장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돌아가시면 오늘 하루도 신나게 즐겁게 될 것이고요. 이달에도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기 목표 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4개월 남은 동안 집중하셔가지고 해외년도는 본사에서 보너스를 더 많이 준대요. 핀 보너스도 더 많이 주던데요. 여행 가기도 더 쉬워졌어요. 4개월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계속 내년부터 여행이 주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